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박주민 의원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비도 많이 오고 또 여전히 미통당 발목 잡고 있고 검찰을 개혁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개혁당하지 않으려는 이 짜장 윤석열 이런 싸움들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믿지 못하는 이 언론들 이런 얘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피곤하시죠? 스트레스도 많을 거예요. 기분 좋은 소식들 이런 게 많으면 좋겠는데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와도 언론에서 다루질 않으니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OECD에서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어요. OECD에서 1등입니다. 마이너스 0.8%.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일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OECD 성장률 1위지만 자화자찬 이르다. 언제 칭찬을 해줄까요? 전 세계가 다 힘든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기는 한데 언론에서는 그게 불만이에요. 이놈의 정부가 일을 못해서 나라가 더 어려워야 되는데 자꾸 잘하네. 어떻게든 망해라 굿을 하고 있는 모양새죠. 그러다 보니까 기분 좋은 뉴스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마음에 좀 훈훈함이 그리고 뿌듯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박주민 의원 이야기인데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다가 박주민 의원에 대한 글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해요. 한번 보시죠. 박주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았던 천둥 벌거숭이. 1973년 공무원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서울 외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유치원도 없는 동네여서 매일 해질 때까지 뛰어놀았던 천둥 벌거숭이로 자랐습니다. 귀엽죠? 7살 주민이 해맑게 울고 있는데 지금의 얼굴이 살아있네요. 공익 변호사를 꿈꾼 법대생. 서울대 법대를 다니며 강의실보다는 시위 현장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철고촌에서 무력했던 경험을 계기로 공익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박주민 의원의 모습이 굉장히 앳되네요. 73년생이면 저보다 3살 많은 형인데 머리 때문인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네. 하긴 뭐 저보다 3살 많아도 48 한국 나이로 48살이니까 뭐 적은 나이는 아니네요. 정치인 치고는 40대 아주 젊은 청년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귀엽습니다. 약자의 편, 거리의 변호사. 변호사가 되고도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평택, 제주 강정, 쌍용차 사건들을 맡으며 약자의 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한 때였습니다. 멋지죠? 박주민 의원의 저 헝클어진 머리가 그 어떤 단정한 헤어스타일보다 참 멋지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분이 살아온 삶, 그게 저 외모에, 저 눈빛에, 저 헤어스타일에 녹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변의 접견왕. 민변의 사무처장으로 일했을 때 가장 접견을 많이 한 변호사에게 주는 접견왕을 3년 연속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잘 듣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특기입니다. 박주민 의원의 삶은 한결같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민변 활동을 할 때도 접견왕을 3년 연속 받으면서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 이분의 삶 그 자체라는 거네요. 촛불 집회를 가능케 한 판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법의 위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 판결로 2016년 200만 개의 촛불이 광화문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제 뒤에 있는 배경 화면이에요.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아니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길이 남을 가장 평화롭고 민주적인 시위. 단 한 방울의 피를 흘리지 않고 어떠한 폭력도 일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은 부정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기억은 후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이 위헌 판결 소송,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 소송 덕분에 우리는 이 장관을 이룬 200만의 촛불 집회를 광화문에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는 첫 단추를 바로 박주민 의원 해낸 겁니다. 또 다른 별명 세월호 변호사.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세월호 변호사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가슴에 훈장처럼 여기고 평생 간직하고 싶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그 사건입니다. 정권과 언론이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할 때 세월호 유가족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해줬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박주민 의원이에요. 저렇게 경찰 방패를 배경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르는 건 저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외로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든든한 그런 사람이네요. 문재인 대표의 영입 인사. 시위 현장을 다니며 정치가 제 역할을 한다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이웃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대표님이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삶, 인권 변호사의 삶,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살아온 삶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온 삶이 훨씬 더 험한 세상이었죠. 인권 변호사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가고 뭐 이랬던 시절이었으니까 박주민 의원이 활동했었던 시절과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둘은 성정이 비슷합니다. 약자를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성정은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주민이라는 사람을 정치권으로 영입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지갑, 은평갑인데요. 국회에 입성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의원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평균 주 1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이 거지꼴이어서 거지갑이 되었는데 부끄럽지 않은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회의원인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국회의원이 저렇게 꼬질꼬질하지? 그래서 붙은 별명이 거지갑이다. 그런데 이게 조롱하고 놀리려고 하는 별명은 아니었어요. 정말 열심히 한다.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 국민들이 애칭으로 붙여준 별명입니다. 거지갑 박주민 의원.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걸 국민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부끄럽지 않은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힘없는 자들의 힘 1등 최고위원. 초선 국회의원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하여 1등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당 스마트 플랫폼 개발, 국회 혁신안 마련, 공수처법 통과, 검찰 개혁, 2030 컨퍼런스 등 당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박주민 의원, 저 연설하는 사진인데 힘이 느껴지죠.
박주민 의원이 매력이 있는 건 말이죠. 무언가를 바꾸어 보겠다. 바꾸기 위해선 힘이 필요하다. 이런 권력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 의지를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밉지 않다라는 건 박주민 의원이 가진 굉장한 경쟁력입니다. 겸손이 미덕인 대한민국에서는 당당하게 권력 의지를 밝히는 것이 욕심으로 비춰지고 탐욕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권력 의지가 있지만 아닌 척, 겸손한 척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미덕이거든요. 박주민 의원은 자신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점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를 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은 박주민이라는 사람의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다. 이런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권력 의지를 대놓고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밉지가 않은 겁니다. 이건 정치인 박주민으로서 굉장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자, 끝으로 변호사 박주민이 맡았던 주요 사건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사건들을 보면 박주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지 주민에 대한 법률 지원, 한미 FTA 반대 상경 농민 저지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 촛불 집회 관련 야간 집회 시위 금지 헌법 소송, 용산 참사 대책위 활동가들 형사 변론, 노무현 대통령 사망 당시 서울광장 차벽 설치 헌법 소원, 국정원 패킥 감청에 대한 헌법 소원, 밀양 송전탑 반대 활동 법률 지원,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국정원 직원, 경찰 등 고발, 한일 군사 정보 협정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세월호 참사 의혹 규명 등 법률 지원, 민간인 사찰 폭로 장진수 주무관에 대한 법률 지원, 이하 작가 전두환 박근혜 풍자 포스터 사건 변호,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원 직원 등 고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조항 헌법 소원 및 양심적 병역 거부자 형사 변론, 백남기 농민 관련 물대포 직사 헌법 소원 및 증거 보전 등 법률 지원, SLR 클럽 회원들에 대한 집단 고소 사건 변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오늘의 유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자, 박주민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주요 사건들이에요. 물론 이 내용 중에 저랑은 결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형사 변론을 한 부분이라든지, 밀양 송전탑 반대 활동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박주민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삶은 약자들을 대변하는 삶이었어요. 언제나 약자들, 우리 같은 소시민들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권력을 줘야 합니다. 자신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쓰려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고, 언제나 약자를 위해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삶을 통째로 내놨던 이런 삶을 산 사람에게 우리는 권력을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했어요. 물론 이번에 당대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못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박주민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님 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 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분이 조금 풀리셨나요? 기분이 언짢아지는 소식뿐인데 그래도 박주민 의원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우리 곁에 이런 좋은 정치인이 있다, 이걸 한번 느껴보시라고, 오늘 하루 기분 좋아지시라고 이 내용 한번 다뤄봤습니다. 박주민 의원 언제나 저희들 곁에서 열심히 정치해 주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